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광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80선 초반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는 S&P가 기존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한 것이 1% 오름세 보인 123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바로 이분 때문이겠죠. 샘플러스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현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013-3366-0110번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 또 강의에 대한 궁금한 점 저희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문가님들의 5번의 강의 자료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장은 침체기에 빠져 있지만 잘 나가는 종목들은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과 함께 시장 키워드 뽑아주시죠. 예, 이번 한 주 동안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키워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줄 평을 좀 보게 된다면 종목별 강세 흐름이다라고 좀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일단 일주일 내내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실적주들이 좀 약진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는 종목군들의 이 급등락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재료가 소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내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출회가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반대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은 연결해서 볼 때는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연결해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환율의 흐름들은 지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반격의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다음 주 전략은 일단 공부를 하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AS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일기획과 삼성정밀화학 두 관심 종목 받아봤는데요. 제일기획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잡아보는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제일기획이 손절가를 제가 24,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마도 손절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분봉을 좀 쪼개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30분봉입니다. 30분봉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종가가 24,000원에 좀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손절로 좀 대응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약 손실권역이 한 4% 정도 나고 있는데요. 일단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하게 상승 추세대를 그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3,000원대 초반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보다는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23,600원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아마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 한 25,000원권역, 24,000원대 중반에서 2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삼성정밀화학도 AS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예, 삼성정밀화학도 제안을 해드리고 난 이후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대량으로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관 쪽의 평균 단가를 구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조정을 받으면서 기관 쪽의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일단 약간의 좀 매수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중요한 라인대를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지난번에 강의를 했던 상승 이후에 횡보형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요. 만약에 47,000원대, 47,400원권역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재차 반격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제시를 해드린 가격대를 꾸준하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를 제가 4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47,000원이 이탈되지가 않는다면 일단 좀 더 보유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정밀화학 우선은 보유 관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또 한 가지 관심 종목 설정해 주신다고요? 예, 강의에 앞서서 일단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2주 전에 아마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셀바이오텍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또 들고 나왔는데요. 평균 단가를 구하고 난 이후에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락 N자형으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들만 좀 보게 된다면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이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도 지금 현재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방향성을 결정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눌림을 주고 난 이고 그리고 다시 양봉을 뽑았습니다. 거래량이 크진 않지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상승 N자형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자,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해드렸을 때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쪽에서는 지금 현재 16,000원대에서 15,000원대 후반권역에 물려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즉 이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물려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6,800원 약간의 수익권역으로 지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에서 이 종목군들, 이 수량을 차익을 하려면 주가는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일단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인 분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차트입니다. 미니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좀 복잡하죠.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5분봉, 그리고 10분봉, 30분봉입니다. 기준을 잡을 때는 242평을 좀 기준으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2선, 242평 위에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분봉 또한 마찬가지로 242평의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두 번씩이나 전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정고점권역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30분봉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정배열권역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업종이나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 제약 쪽과 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셀바이오텍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6,800원에 끝났습니다. 항상 위로 올라사는 것보다는 눌림을 줬을 때 사자라는 분들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매수 단가는 16,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 상승 N자형의 목표치, 즉 1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이오텍 또 한 번의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이제 정재훈 멘토의 알찬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마디매매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매매 기술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분석 매매 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정재훈 멘토의 오늘 강의 끝나기 직전에 관심 종목 한 번 더 설정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 복습부터 해볼까요? 예, 지난주에는 패턴 두 번째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추세가 유지가 되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패턴이 좀 있었다 그랬죠. 단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처음에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즉, 횡보의 모습들을 보였다가,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패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여러 가지 이 스윙 관점으로나 추세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의 패턴입니다. 즉 삼각형 패턴이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주가의 변동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향후 주가 방향성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좀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의 삼각형 패턴이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즉 지금 현재 어느 종목에 A라는 종목에 주가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있었는데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삼각형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랫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추세대를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따라서 매수를 하자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삼각형 패턴상에서 진행되는 방향대로 일단 매매를 하자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삼각형 패턴에는 5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칭 삼각형, 그 다음에 대칭 삼각형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대칭 삼각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승 삼각형, 그리고 고점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점이 높아지는 이 삼각형 패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락 삼각형 같은 경우는 저점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고점이 점점점 낮아지는 이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상승 쐐기형의 패턴과 하락 쐐기형의 패턴, 이 부분들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난주 시간에 상승 쐐기형에 대해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상승 쐐기형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도 조정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공부를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요 모양새로 일단 고점권역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점권역을 이어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이제 각도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이 부분들보단 저점이 높아지는 이 각이 상당히 큰 모양새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즉, 이 부분들은 상승 쐐기형이다라는 부분들 일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쐐기형의 하단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때는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은 나왔습니다. 조정은 나왔는데 앞으로 향후에 조정이 더 나올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들도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바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쐐기는 5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할 부분들은 바로 목표치 분석법입니다. 자, 목표치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의 목표치, 즉 얼마만큼 빠질 것이냐, 이 부분들까지 바로 이게 합쳐서 목표치 분석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일정한 패턴의 모습을 보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일정한 패턴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패턴주,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상승을 했던 이런 모습들, 즉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횡보, 그리고 나서 재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패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패턴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하는 거죠. 장대 양봉 이후에
어느 정도 이틀 정도 혹은 하루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패턴주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에서 목표치를 좀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유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들은 기억을 하시게 된다면 향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공부가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치를 분석하면서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목표치를 분석한 가격대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목표치를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목표치 또는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00원에 샀는데 목표치가 분석을 해보니까 12,000원이었습니다. 12,000원인데 주가가 11,800원을 찍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12,000원이나 11,800원이나 거기서 거기죠. 퍼센테이지로 따져본다면 2%가 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얼추 목표치가 도달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종목 상담, 즉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일단 그 투자자분들께 종목 상담을 좀 받아보게 된다면 어느 전문가께서 12,000원의 목표치를 제시를 해줬는데 두 호가가 모자라서 혹은 세 호가가 모자라서 손 입절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목표치가 꼭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절대로 맹신은 금물입니다. 즉 어느 정도 목표치가 이 정도까지는 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언저리가 오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수급적인 측면, 거래량이라든가 이동평균선, 저항과 지지 이 부분들을 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신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으로 시장과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법도 되지만 여기에 매수를 하기 위한 분석법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들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 때는 매수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지만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을 했을 때는 어디에서 매도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따져보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가에 대한 흐름들, 수급적인 거나 거래량, 그 다음에 가격 이 부분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또 다른 지지와 저항의 영역으로 알고 활용을 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추세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캔들 각각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법은 또 다른 분석법입니다. 즉 지지 라인 대와 저항 라인 대가 또 다른 분석법으로 일단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와 영역으로 알고서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치 분석의 종류입니다. 목표치의 분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한 분석 방법인데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피보나치의 비율을 이용한 분석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된다면 38.2, 50%, 61.8%의 비율을 이용한 목표치 분석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방송을 보시면 혹은 생방송이나 아니면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어봤을 때 3825, 618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피보나치에 대한 비율, 조정대를 좀 보셨다라고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엘리어트 파동과 그 다음에 피보나치의 비율이 보게 된다면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행하게 된 분석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입니다.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주식을 하려면 적어도 영어는 알아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 아마도 기억하셨을 겁니다. 마디매매로 말씀을 드렸었을 때 여러분들께 N자, 영어로 N자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이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 중에 N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E값이 있고요. V값 등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NT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EN값이라든가 투이값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알 필요가 없고요. 일단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고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각형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추세를 이용한 목표치 분석이 있는데요. 추세의 연장과 흐름을 예상한 분석, 그리고 목표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은 틀린 부분들은 가격을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이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을 예측을 하기는 힘들다. 즉, 10,000원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추세대의 방향으로 저항되어 있는 그 자리대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들, 즉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시간적인 이 측면들이 더 강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요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가장 처음에 배워볼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한 분석법입니다. 여기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38.2%, 50%, 61.8%의 비율을 이용한 목표치 분석 방법입니다. 아마도 여기 숫자가 많이 있으니까 아마도 어지럽기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설명은 참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따가 HTS를 보게 된다면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엘리어트 파동의 이 피보나치 비율을 분석을 해서 목표치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가가 10,000원이었었습니다. 근데 20,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20,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난 이유를 좀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보나치에 대한 비율을 따져볼 부분들은요. 이 상승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 즉 38.2%를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50%의 조정을 받을 것이냐, 61.8%의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피보나치 조정대로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38.2%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16,180원에서 지지가 형성이 되고 재차 상승을 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38.2%가 조정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다음은 50% 자리겠죠. 즉 15,000원짜리가 바로 50% 조정대입니다.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것. 즉 지금 현재 주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50%의 조정이 나타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61.8%, 즉 상승폭의 61.8%의 조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라갔다라면 바닥을 다지는 구간, 즉 61.8%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바닥점은 13,82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 가격을 봤다면 이제는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겠죠.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다라면 이제는 많이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보나치의 비율을 이용을 합니다. 방법은 상승폭에서 38.2%, 50%, 61.8%, 그 다음에 한 배, 1.38배, 1.5배, 1.618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1차 상승폭에 0.382배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바닥을 다지고 났을 때 지금 현재 3,820원이 상승을 한다라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정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게겠죠. 즉 올라가다가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0.382배만큼의 상승을 했다라면 크게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618배를 상승을 하게 된다면 1차 상승폭의 0.618배입니다. 즉 6,180원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승폭이 10,000원이 올랐습니다. 자, 10,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61.8%를 상승을 한다면 6,180원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10,000원에다가 6,180원을 더하면 16,180원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상승폭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결국 21,180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율대로 가격폭, 즉 1차 상승폭만큼 상승을 해주는 거, 곱해주고 더해주면 이게 바로 목표치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전적인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을 하다 보게 된다면 이 비율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언더슈팅이라든가 오버슈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눌림목 구간을 잡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패턴 부분들이 있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8.2%, 그 다음에 50%, 61.8%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38.2%의 조정을 바치고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셉니다. 탄력을 받게 된다면 38.2%가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50%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절반 정도가 되돌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반 정도의 되돌림 받고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바로 상승을 하지는 않아요. 즉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점선을 한번 그려보고요. 이 부근대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38.2%고요. 여기가 50%, 여기가 61.8%라고 가정을 한다면 38.2%를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바로 N자형의 상승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 다음은 50%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상승을 해주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 N자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50% 조정은 즉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 상승 시도가 나오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61.8%죠. 61.8%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거 되게 약한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은 오히려 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주가는 세면 셀수록 탄력이 높죠. 그리고 주식을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할 때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61.8%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되돌림 이후에 하락 N자로 빠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1.8%의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HTS가 상당히 똑똑하죠. HTS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이죠. 여기에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이 부분들을 클릭을 합니다. 차트 툴 편집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차트 설정을 눌러보시게 된다면 가운데 분석 도구라고 있습니다. 분석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누르고 이 화살표를 이쪽으로 옮겨보게 된다면 바로 맨 아래에 피보나치 조정대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가 깨져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의 조정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게 피보나치 조정대입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저점 권역에서 고점 권역까지 쭉 늘려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들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 23.6, 0.382, 0.5, 0.618 이렇게 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50%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하고 눌림목 받고 50% 조정이니까 이중바닥 만들고 N자형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조정을 받고 올랐다가 이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즉, 이 지금 현재 피보나치 조정대를 상당히 좀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상승한 이후에 50%의 조정을 받고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좀 보게 된다면 이게 피보나치 조정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목표치를 찾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었죠? 지금 현재 38.2%를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자,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할 때 한번 보겠는데요. 이거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쭉 돌려볼게요. 원래대로. 자, 여기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클릭을 하시고요. 고점을 누르고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만약에 더블 클릭을 해보게 된다면 뭐가 갑자기 뻑 하고 뜰 겁니다. 자,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비율 확대라고 있어요. 비율 확대. 요거를 눌러놓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제 이 위에 선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게 바로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한 목표치입니다. 자, 즉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1867포인트, 두 번째는 1891포인트, 그 다음에 1905포인트, 1917포인트 이런 식으로 목표치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쭉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우선적으로 한 배 N자형의 모습들이 목표치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디까지 보이나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이 라인대 1.236배가 도달이 됐죠. 근데 통상적으로 1.236배는 잘 쓰질 않습니다. 1.382배를 활용을 하거든요. 자, 1.382배가 1905포인트입니다. 자, 1905포인트 도달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보게 된다면 1917포인트가 목표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지금 피보나치의 조정대, 즉 눌림목 구간과 지지라인대와 저항라인대, 그리고 목표치를 찾는 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분들이에요. 상승을 해놓고 나서 조정에 대한 눌림목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락을 했을 때에도 반등에 대한 목표치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2042포인트 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나서 1770포인트의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에 대한 맥시멈의 목표치를 보게 된다면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리고 나서 보게 되면 1873포인트가 38.2%의 반등입니다. 하락을 하고 38.2%의 반등이 나온다. 즉 목표치가 찼죠. 목표치가 찼으니까 쉬어가는 그림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뻥 하고 튀면 그 다음에는 50%의 조정대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61.8%가 있다 그랬죠. 이 자리대를 넘어가면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게 된다면 바로 지난주에
꼭지를 찍었다라는 부분들. 1940포인트 부근을 찍고 61.8%, 즉 이 하락에 대한 조정의 맥시멈을 찍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로 봤을 때도 조정의 목표치가, 반등에 대한 목표치가 찾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 봐도 61선과 121선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니까 목표치는 맥시멈 121선이더라. 피보나치가 겹치고 이동평균선이 겹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턴, 즉 쐐기가 겹치고 세 가지가 겹쳐지기 때문에 매도의 자리가 맞더라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전략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 얼마까지 나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참 궁금하실 겁니다. 자, 예전에 패턴, 마디를 분석을 했을 때, 공부를 했을 때 세 번째 마디가 나오게 된다면 조심하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마디 나왔죠? 두 마디 나왔죠? 세 마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자, 피보나치를 보고 눌림목 구간, 즉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쭉 이어보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지수가 나올 겁니다. 자, 지수가 잘 안 보이니까 좀 늘려볼게요. 뒤로 쫙 늘려서 보게 된다면, 자, 이제는 좀 보이실 겁니다. 1877포인트 부근이 약 0.382의 조정입니다. 즉 38.2%의 조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십시오. 3거래일 동안 1877포인트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지금 지수가 여기에서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반등을 한다면 그 다음에 반등의 목표치는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또 하나는 만약에 밀렸어요. 저점이 깨졌다라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부분들을 봐야겠죠? 50%는 1857, 그리고 61.8%는 1836포인트입니다. 얘가 그 지난주에 제가 타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하면서 1840포인트까지 일단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피보나치에 대한 조정대를 놓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쉽죠? 이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굳이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를 따질 때는 반대로 하자라고 그랬죠? 반대로 내려놓게 된다면 클릭을 해서 비율 확대를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바로 이 전 고점 라인대를 넘어서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얘는 지수는 1980포인트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38.2%의 조정을 받고 나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났을 때는 바로 1980포인트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지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피보나치 분석법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말씀으로 드릴 때, 얘기를 좀 드려볼 때는 상당히 일단 뭐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HTS를 보니까 상당히 좀 쉬운 부분들을 아마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잠깐 몇 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반등에 대한 부분들 한번 따져볼게요.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이 하락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가질 못합니다. 왜 못 올라갈까요? 바로 고가권역에서 한번 이어보십시오. 이렇게 쭉. 자, 이어보게 된다면 38.2%의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저항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자리대를 못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오게 된다면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7,850원짜리가 그 다음 저항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피보나치에 대한 반등의 목표치를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 살펴볼게요.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세중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세중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주고 나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38.2%의 조정대를 지지를 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6,200 이 자리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눌림목 매수를 하려고 해요.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38.2%의 가격대가 얼마인가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즉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떴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밀려 내려왔을 때 이 조정이 얼마만큼 나올 수가 있을까, 이 부분들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나 5,420원 30원 오면 1차 매수하고 50% 오게 되면 여기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고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손절을 하겠다. 전략을 세워놓고 기다리게 된다면 굳이 뇌동매매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매수에 대한 가격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손실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6,840원에서 고가가 형성이 됐을까요? 목표치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쭉 내려놓고 더블 클릭을 한 이후에 비율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된다면 6,780원, 70원짜리대가 1.236배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매도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셔도 되겠죠. 참 쉽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참 쉽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실전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다소 좀 어렵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좀 여러 번 좀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HTS를 켜가지고 한 번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을, 한 종목을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한일이화입니다. 한일이화인데요. 이 종목을 좀 왜 봐야 되느냐, 그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깊은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는데 이 친구 보니까 11,650원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 자리대가 38.2% 자리네요. 그죠? 하락 N자로 빠져야 되는데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 상당히 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볼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상승은 이 큰 N자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본 거니까 확대를 해서 볼게요.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고점권역을 잇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여기에서 약 13,300원, 400원짜리를 지지를 해주고 나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14,400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신고가, 즉 N자형의 패턴을 볼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우선적으로 13,300원 혹은 400원 이하권역에선 분할 매수로 잡아간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목표가는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좀 놓고 나서 클릭을 하고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목표가가 약 15,500원 가까이 좀 나오네요. 목표가는 15,500원을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00 얼마냐? 12,500원 가까이가 될 겁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약 12,500원 정도네요. 12,5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고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차트만 볼 수는 없죠. 바로 수급적인 부분들도 봐야 됩니다. 자, 수급을 보면 기관이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매도의 강도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일리화가 왜 매수를 해줄까요? 중국 수혜주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자동차 섹터가 언제는 미국 관련주가 됐다가 어느 제는 또 중국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안 좋은 모습들이지만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국 경기도 일어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한일리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중국 쪽에 증설을 하고 있죠. 그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한일리화 아마도 지금 중국 쪽에 8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모시고 일단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오늘 시간이 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일단 그대로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관심 종목으로 셀바이오텍과 한일유화 받아봤습니다. 오늘 강의 주요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오늘 강의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